2주차 강의 MLP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LP는 이제 가장 딥러닝의 기초가 되는 모델 아키텍처인데요. 이 아키텍처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슈퍼바이즈드 러닝,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최종적으로 MLP 모델, 그리고 그 MLP 모델을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다루고 마지막으로 실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란 지도학습이라고 하고요. 주어진 입력과 대응되는 타겟 Y가 있는 경우를 저희 모델링을 할 때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셋을 통해서 새로운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Y를 출력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저희 목표예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있을 때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모델을 사용할 때는 새로운 입력에 대해서 예측치를 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델 출력 Y를 prediction, 데이터셋에 주어진 정답 Y를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셋에서는 항상 X에 대응되는 레이블이 있어야겠죠. Y 형태에 따라 주로 리그레션 또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Y의 데이터가 연속형 변수인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실수값 아무거나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리그레션을 통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값 같은 경우에는 0부터 무한대 값 중에 아무거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정보가 입력 X로 주어졌을 때 집값 Y를 예측할 때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Y의 형태가 이제 이산형 값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해진 클래스에 해당하는 값을 Y가 가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이 있을 때 1, 없을 때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제가 이진 분류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경우 클래스가 여러 개인 경우 뭐 강아지, 고양이, 뭐 사과, 식물 이런 식으로 정해진 클래스에 대해서 값이 0, 1, 2, 3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해당 이미지가 저희가 정해놓은 클래스 중에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분류를 할 때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true distribution, 원래 분포, 그러니까 저희가 찾고자 하는 실제 분포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 true distribution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랜덤 샘플링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x1, y1 이것을 하나의 샘플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것이 m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전체 데이터셋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데이터셋은 이 pxy로부터 IID 샘플링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x1, y1, x2, y2 첫 번째 샘플하고 두 번째 샘플, 그리고 세 번째 샘플들을 뽑을 때 서로가 샘플을 뽑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독립적으로 샘플링 됐을 때, 그리고 이 pxy에서 이 모든 데이터들이 샘플링이 됐을 때 IID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x1, y1 첫 번째는 pxy에서 샘플링이 되고, x2, y2는 또 다른 분포에서 샘플링이 되고, 또 x3, y3는 또 다른 거에서 샘플링이 되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분포에서 샘플링이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실제 분포인 pxy를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고 y가, 저희의 모델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좀 특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y가 x의 종속 변수임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y가 x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변수다 라는 건데요. 풀어서 얘기하면 y는 x에 의해 결정되는 조건부 확률 분포 p y 기분 x를 따른다는 것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하이포테시스 펑션 h와 x는 y를 통해서 p, y 기분 x를 모델링 할 수 있고, 이 p, y 기분 x를 모델링 했기 때문에 추정된 h를 통해서 새로운 입력 x에 대해서 prediction hx는 y hat을 구할 수 있습니다. y hat은 이제 prediction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y 기분 x를 모델링 했기 때문에 이 x를 알면 이 hx에다가 x를 넣어서 y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프리딕션하고 실제 레이블의 차이를 특정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모델이 잘 학습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코스트 펑션 또는 로스 펑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 논리를 전개를 하기 위해, 이론을 전개를 하기 위해서 노테이션을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일단은 길이 n의 벡터는 1/n의 매트릭스로 취급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길이 벡터 a가 있는데 이게 a1, an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거를 행렬로 표현을 할 때는 행이 하나고 열이 지금 n개죠. n개인 1/n 매트릭스로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우 벡터라고 하고요. 근데 원래 수학에서는 칼럼 벡터로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로우 벡터로 취급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에서 파이토치라든지 넘파이라든지 길이 n의 벡터를 로우 벡터로 취급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과 이 이론을 조금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입력 x는 이런 식으로 길이 n의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답 y는 그냥 여기서는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스케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스케일러로 표현을 했습니다. 파라미터 w 같은 경우에도 x와 길이가 같은 길이 n의 벡터가 되고요. 이걸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저희가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주로 대문자로 표현하고요. 벡터나 스케일러는 소문자로 표현을 할 겁니다.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는 변수인데요. x0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1로 항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데이터에서 변화가 있는 변수가 아니고요. 1로 고정되어 있는 변수, 그리고 그거에 대응되는 바이어스 파라미터를 b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바이어스는 선택적이기 때문에 이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저희 x는 x0랑 w0를 지워서 x1부터 xn, w1부터 wn까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하이포시시스 펑션은 y는 hwx. 결국 하이포시시스 펑션도 저희 파라미터와 입력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hwx로 표현할 수 있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hx로 표현할 겁니다. 프리딕션도 y hat hw hat의 x. 그래서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습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학습된 모델에서 얻게 된 파라미터가 결국에는 w hat이기 때문에 좀 구별을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hx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쓸 거고요. 모델 오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이포시시스 펑션을 가정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켰지만 이 하이포시시스 펑션을 가정하더라도 그 하이포시시스 펑션이 표현할 수 없는 에러가 있을 거잖아요. 그 에러들은 전부 다 그냥 입실론에 넣습니다. 그래서 모델 오차를 그냥 입실론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코스트 펑션은 j, 로스 펑션은 l인데 이 코스트 펑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m개의 샘플에 대해서 계산된 로스 펑션의 값, 그러니까 m개의 샘플에 대해서 계산된 로스 펑션의 합 또는 평균을 코스트 펑션 j라고 하고요. 단일 샘플 xi, xj, yj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계산된 값을 로스 펑션이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는 저희가 m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거고요. 또는 배치 사이즈를 나타낼 때도 m을 사용할 겁니다. 특성 변수의 개수는 n을 사용할 거고요. i번째 특성 변수는 그래서 xi. 자, 저희가 x0부터 xn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각각의 인덱스가 x0은 예를 들면 직관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1, 얘는 항상 1로 구성되어 있죠. x1이 평수,
x2가 침실 개수, xn이 건축 연도, 뭐 이런 식으로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각각의 인덱스는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제 번째 관측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제 번째 관측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데이터셋은 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셋 또는 배치에 행렬식, 텐서식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셋의 샘플을 나타낼 때는 행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n번째 샘플, 행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특성 변수는 열에 배치를 합니다. 첫 번째 특성 변수, 두 번째 특성 변수, 열에 배치를 해서 전체 모양은 x, n by n 매트릭스가 되고요. 저희 y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샘플을 행으로 배치를 해서 y, n by 1. 만약에 y가 벡터가 된다면 y, 뭐 n by c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스케일러로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리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입력과 정답 사이에 선형관계를 가정하는 모델이에요. 선형관계라 하면 직선 또는 평면, 이런 단순한 직선적인 관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값 예측을 하는데 x가 평수, x가 딱 하나 평수로 하나로 돼 있고 y도 집값 하나만 예측을 하는 경우, 가장 간단한 예시가 되겠고요. y는 연속한 변수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y의 true distribution은 pxy, 컨디셔널이기 때문에 py 기분 x가 되겠죠. 얘는 평균이 x에 의해 계산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의 핵심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을 하나 그리고 싶은 게 저희의 목적인데요. 저희의 데이터의 true distribution을 좀 그려볼게요. true distribution이 이렇다라고 가정을 먼저 하는 겁니다. 가정을 먼저 해놓고요. 저희의 데이터는 이 true distribution으로부터 샘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x 값들이 이 확률 분포, 이 빨간색에 의해서 샘플링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샘플링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이 선 위에 있는 값들이죠. 선 위에 있을수록 x가 몰려 있는 거고, 멀리 갈수록 멀리 있는 값들은 확률이 낮기 때문에 샘플링 확률이 낮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을 때 리니어 리그레션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평균값, 평균은 이 선이죠. 가장 고점에 있을 때, 정규 분포가 가장 고점에 있을 때가 평균이죠. 이 평균이 x가 변하면서 지금 증가하고 있죠. 일직선으로. 지금 이 상황을 가정한 것이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가정해놓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가정한 모델을 추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정한 모델이 지금 직선이죠. 직선인데 이 직선의 W0와 W1이 뭐가 올지는 아직 모르죠. 이런 상황을 저희는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W0랑 W1을 찾는 거를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좀 더 일반적인 식으로는 x1부터 xn까지 특성 변수가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y는 한 개입니다. 근데 특성 변수는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 이제 평면 또는 하이퍼플레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w와 x의 선형 결합이죠. 지금 w0, x0, 1이니까 승야했고요. w1, x1 이런 식으로 선형 결합 형태로 나타내지죠. 이런 모델들을 리니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xi가 변수들의 비선형 결합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저희가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선형 결합이라고 해서 x도 선형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x3를 예를 들면 x1하고 x2는 그냥 그대로 썼는데 x3라는 새로운 변수를 x1하고 x2를 통해서 만들 건데 그것은 로그 x1, x2 이건 비선형 함수죠.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결합만 선형으로 돼 있으면 파라미터와 x 변수가 결합할 때만 선형 결합이 돼 있다면 그것은 리니어 모델이고 아니면은 리니어 모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델의 예시는 이런 식으로 y는 w0, w1, 로그 x1 로그 x1은 비선형 함수지만 w1하고 선형으로 지금 결합이 돼 있죠. 곱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루트 x2도 비선형 함수지만 w2와 선형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곱해져 있기 때문에 리니어 모델이 되는 겁니다. 넌리니어 모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exp는 2에 지금 이렇게 되죠. 이 식을 어떻게 하더라도 파라미터랑 변수로 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함수였다면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형 결합 형태로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바꿀 수 없을 경우에는 리니어 모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로그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결합한 형태를 곱셈 형태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넌리니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포의 가정, y에 대한 분포의 가정이 중요한데요. 분포의 가정을 다르게 할 때마다 다른 모델이 돼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여기서는 지금 다뤘지만은 저희가 뒤에 배울 다른 모델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소프트렉스 리그레션은 결국에 정답 y의 분포를 다르게 가정할 때 얻어지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묶어서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y의 분포를 정규 분포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정규 분포로 가정을 했다면 리니어 리그레션, 만약에 베르누이 분포 0 또는 1의 값을 갖는 그런 y의 형태라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0, 1, 2, 3, 4 뭐 이런 값들을 가질 수 있는 이산형 값이라면 카테고리컬 분포, 그래서 소프트맥스 리그레션 이런 식으로 y의 분포를 다르게 해서 다른 리그레션 모델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예시에서 x가 평수일 때 집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단순한 예시가 있는 거고 저희가 만약에 x와 w를 벡터라고 취급을 한다면 더 단순하게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지금 0부터 xn 이렇게 되어 있고 w 트랜스포즈는 w0부터 wn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두 개를 내적을 하면은 x0 w0 x1 w1 xn wn 우리가 원래 봤던 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xw 트랜스포즈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델을 정해놓고 아까 말했듯이 w0랑 w1 그러니까 w를 찾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코스트 펑션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JW라고 하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의 코스트 펑션은 민 스퀘어드 에러를 씁니다. 민 스퀘어드 에러는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인데요. 예측치와 실제 레이블의 차이,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것이 MSE, Mean Squared Error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려면 만약에 저희가 모델이 이 검은색 선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MSE를 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편차를 구해요. 편차를 다 구합니다. 다 이렇게 구해서 제곱을 취해서 평균을 구하면 얼마나 이 선이 이 데이터들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MSE 로스 펑션은 코스트 펑션으로 적절한 겁니다. 근데 편차를 왜 제곱을 할까요? 편차를 그냥 더하면 안 될까요?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편차가 음수인 것도 있고 양수인 것도 있죠. 음수랑 양수인 것들이 서로 상쇄되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더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 절대값을 취하거나 제곱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양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곱을 하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W 스타, 결국에 이 JW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W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W 스타를 찾기 위한. 근데 예를 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선을 그냥 막 그리는 거예요. 선을 뭐 몇천 개를 그려요. 그리고 이 JW를 다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 선마다. 그럼 그 선마다 JW 값이 나오겠죠. 그 중에 가장 작은 애로 W를 구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랜덤 서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멍청한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더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JW를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MSE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플롯을 좀 그려보면 로스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면 제곱을 한 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분을 했을 때 0인 애가 최소잖아요. 이렇게 생긴 함수는. 그렇기 때문에 미분해서 0으로 둔 다음에 그 식 풀면은 그냥 W 스타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짜로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W 스타를 이런 식으로 역행렬하고 뭐 행렬 연산 좀 해가지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W 이렇게 구하는 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만 가능하고요. 이 방법도 그리고 데이터 수 n이 커지거나 피처의 m이 커지거나 피처의 개수 n이 커진 경우에는 계산 복잡도가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델에 대해서 앞으로 배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미분을 이용을 하는 알고리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트 펑션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미분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뭔지를 좀 알아보면요. 어떻게 W를 찾는가 해서 가장 이제 자주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결국에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기울기, 미분값의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W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W가 처음에 여기 있다고 칠게요. W가 처음에 여기 있어요. 시작점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점점 업데이트를 시켜서 좋은 애로 만들 건데 이 코스트 펑션이 최소가 되는 지금 여기가 제일 좋은 W 스타인 겁니다. 그래서 얘로 가기 위한 과정인데요. 미분을 합니다. 미분은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잘 아는 미분을 했어요. 저희가 궁금한 거는 미분의 값이 아니고요. 미분의 방향입니다. 미분의 방향이 지금 양수죠. 플러스 방향이에요. 플러스 방향. 저희가 일직선이기 때문에 오른쪽이거나 왼쪽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근데 기울기의 방향이 그레디언트가 지금 플러스입니다. 근데 플러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레디언트가 결국에는 뭐냐면 현재 W 값이 주어졌을 때 해당 함수 코스트 펑션이기 때문에 JW를 가장 가파르게 증가시키는 방향이 바로 그레디언트입니다. 그게 바로 미분의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현재 코스트 펑션을 가장 가파르게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이 아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얼만큼 가게 되느냐, 이것이 러닝 레이트입니다. 알파라고 표현을 하고요. 얼만큼 가는지는 저희가 그냥 임의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적게 가고 싶으면 적게 가고 많이 가고 싶으면 많이 가고. 근데 적당히 가야겠죠. 너무 많이 가거나 너무 작게 가면 효율적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만큼 이동을 해서 여기로 갑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여기서 또 플러스가 나왔죠? 마이너스로 가야겠죠. 마이너스로 갑니다.
이만큼 같다고 할게요. 여기서 다시 또 그레디언트를 구합니다. 이번에는 그레디언트가 음수죠. 기울기가 지금 음수죠. 음수기 때문에 반대 방향인 플러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갔다 올게요. 이런 식으로 점점 최저값인 W 스타에 가까워지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저희가 1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좀 쉬워 보이지만 파라미터의 개수가 더 여러 개죠. 파라미터 개수가 n개이기 때문에 n차원에서 시각화를 할 수는 없지만 두 개인 경우 이 가장 기본적인 직선을 그리는 W0과 W1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차원에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가장 코스트 펑션을 가파르게 증가시키는 방향인 이 방향으로 그레디언트가 구해집니다. 그냥 그레디언트는 미분이에요.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인 이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이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빨간색 점으로 가게 되는 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 보면은 이 직선을 구하는 건데 처음에는 직선을 아무렇게나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레디언트 방향이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가면 여기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가고 또 가고 가면은 여기로 갔다 칠게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 방향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점점 가장 좋은 W 스타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가 상당히 저희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까 랜덤 서치 방법이 상당히 바보 같은 것이 저희가 그레디언트를 알면은 현재 파라미터에 대해서 정확한 W 스타를 바로 알 수는 없지만 W 스타로 가기 위한 방향은 그레디언트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침반 같은 거예요. 제가 현재 W가 딱 주어졌는데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파라미터들을 어떤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나침반처럼 알려주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랜덤 서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면 이런 건데요. 처음에 아무렇게나 파라미터들을 초기화를 시키고 파라미터들이 컨버지 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각각의 파라미터 wi에 대해서 각각 특성 변수만큼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를 포함했다면 0부터 n 아니면 1부터 n까지 하면 되겠죠. 그레디언트 값을 구합니다. 그레디언트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값을 구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를 취해주고 러닝 레이트만큼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취해주는 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식을 보면요. 저희가 코스트 펑션 JW에 대한 미분을 구하고 싶은 건데 그레디언트 구하고 싶은 건데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 코스트 펑션이 MSE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 같은 경우에는 합의 미분은 미분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 미분식을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미분을 하면요. 이것도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hx 제곱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죠? hx에 2 곱하기 hx에 h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쓰고 얘를 그대로 써주고요. 2 곱해주고 다시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x0, w0, xn, wn 더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wi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xi, wi 얘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돼요. 나머지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얘를 wi에 대해서 미분하면 xi가 날아가고 wi가 날아가고 xi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xi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단순하게 hx에서 y
빼준 식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식이 나오죠. 저희의 모델 프리딕션에서 y 실제 값을 빼준 것에 xi를 곱하기만 하면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앞으로 계속 나올 식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딕션에서 실제 y 값을 빼주고 거기다가 xi를 곱한다는 거, 이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 이 같은 경우에는 러닝 레이트를, 원래는 여기에 2가 와야 되는데 러닝 레이트를 그만큼 그냥 2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2는 그냥 1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MSE 로스를 썼기 때문에 글로벌 미니멈이 존재하고 코스트 펑션이 컨벡스해집니다. 많이 봤었죠? 이런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미니멈에 수렴하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하면은. 그리고 그 사실은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과 이 컨벡스해서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한다는 이 두 개의 사실이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에 대해서 전부 성립을 합니다.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의 예시는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소프트맥스 리그레션 등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델들이, 오늘 배울 모델들이 이런 업데이트식을 가지고 글로벌 미니멈에 컨버지 한다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트릭인데요. 매트릭은 학습에서 사용되는 코스트 펑션하고 달리 모델 평가에서만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코스트 펑션하고 달리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 셋에서 주로 계산이 되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의 매트릭, 리니어 리그레션 말고도 그냥 리그레션 태스크에서 많이 쓰이는 매트릭들은 MSE, RMSE, MAE, R-스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크게 특별한 건 없고요. MSE 저희가 봤던 거고, RMSE는 그냥 MSE의 루트를 취한 거고요. MAE는 절대값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편차의 절대값의 평균을 구한 거고요. R-스퀘어드는 얼마나 선형 관계가 강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뭐 이런 지표들을 코스트 펑션 말고 매트릭으로는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한다면 RMSE나 MAE 같은 연속 함수들을 코스트 펑션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면은 이게 MS이고 이게 이제 MAE가 되는데요. MAE도 0일 때를 제외하면은 다 미분 가능하죠. 미분값이 일정하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다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레디언트 값이 계산이 변경이 되고 다른 함수들을 MSE 대신에 다른 함수들을 코스트 펑션을 사용한다면 제가 앞서 언급드린 그런 성질들이 성립을 안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성질들이 좋은 성질들이 많이 성립하기 때문에 MSE 로스 펑션을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사용을 하는구나. 단 경우에 따라서 원한다면 다른 RMSE나 MAE도 코스트 펑션으로 사용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2주차 MLP 실습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기본적으로 임포트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MLP가 등장하게 됐던 배경인 XOR 게이트 프로블럼을 한번 재현 및 해결을 해볼 건데요. 이 코드는 이제 XOR 게이트 프로블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무작위 데이터를 생성하는 1000개의 데이터고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자체는 뭐 그렇게 깊게 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골자는 이제 -x 플러스 0.4 위에 있는 애들은 파란색, -x 마이너스 0.4 아래에 있는 애들도 파란색,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빨간색. 그리고 레이블 값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은
여기 있네요. 사이에 있는 값들은 1이 될 것이고 이제 아래에 있는 파란색 값들은 0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란색 값은 0, 빨간색 값은 1로 저희가 레이블을 지정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는 건데요. 코드를 보시면 x와 y가 모두 마이너스 0.5부터 0.5 사이에 있는 애들만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을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애들만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 바깥에 있는 애들은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써있는 y가 이제 레이블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x축, y축 할 때 그 y이고 실제로는 이 y도 피처가 되겠죠. 제 실제 레이블은 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1, 0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쉐입을 한번 보시면 xtrain과 xtest를 보시면 이제 피처가 두 개인 x와 y 두 개인 데이터가 될 것이고 각각 샘플 사이즈는 235와 765 ytrain과 ytest는 이제 0 또는 1인 바이너리 레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ytrain과 ytest의 쉐입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바이너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축이 필요가 없습니다. 1축이 필요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ytrain을 한번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사실 이 각각의 값을 다시 리스트로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가 구현을 위해서 이런 쉐입으로 하면은 좀 더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더라도 파이토치에서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인데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으로 먼저 이 엑솔 게이트 프로블럼을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정의를 해야겠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제 프리딕션 값과 레이블 값을 받아서 이것을 계산을 하고 이것에 음수를 취한 다음에 평균을 취하고 그것을 반환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배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식을 코드로 그대로 넘파이를 사용해서 구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액큐러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배웠던 그대로 코드로 구현을 한 건데요. 프리딕션과 레이블이 같은 것을 셉니다. 그 개수를. 그리고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서 전체 데이터 중에 몇 개를 맞췄는지 그 비율을 구하면 그게 액큐러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을 정의를 할 건데요. 먼저 시그모이드 함수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인데요. 이건 파이썬의 클래스로 정의가 됐죠. 그래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처음으로 이 init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해주는 건데요. 일단 먼저 특성 변수의 개수를 입력으로 받아서 특성 변수의 개수가 사실 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는 중요하니까요. 파라미터의 개수를 정하죠. 이것을 입력으로 받고 러닝 레이트 알파 값이죠. 그리고 웨이트 벡터인데 여기서는 저희가 불필요하지만 이제 구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축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웨이트 매트릭스가 되고 이런 쉐입이 됩니다. 이 웨이트 매트릭스는 랜덤 정규 분포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한 것이고 그 값의 0.01 그러니까 무작위 값으로 이제 초기화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작위 값인데 이제 작은 값으로 초기화를 하겠다.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풋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도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기 위해서는 입력을 저장을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입력을 저장을 해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을 저장해 두는 것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forward 함수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입력을 저장을 하고요. 백프로파게이션을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죠. 정확히는 저희 forward 패스는 이렇게 특성 변수와 가중치 행렬을 내적을 취하고 이 골뱅이가 파이썬에서는 내적을 수행하는 연산자입니다. 플러스 곱하기 뭐 나누기 이런 것처럼. 그리고 바이어스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저희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켜주면은 0부터 1 사이에 예측 값이 나오겠죠. 이 매트릭스의 쉐입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시면 이 인풋의 쉐입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고 웨이트 매트릭스는 저희가 위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래서 행렬 곱을 취하면 배치 사이즈, 1에 매트릭스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바이어스를 더하면은 마찬가지로 바이어스는 쉐입이 안 맞지만 넘파이에서 자동으로 브로드캐스팅을 해주기 때문에 파이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할 수 있고 이렇게 쉐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워드 패스, 저희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위한 백워드 패스인데요. 백워드 패스는 당연히 이제 프리딕션과 레이블을 입력으로 받아서 로스 함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레디언트 값을 그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는 함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샘플 사이즈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저희가 봤던 식 그대로 hx-y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코드로 hx-y 부분이고 그 뒤에 xi가 곱해져 있죠. 그 xi 곱해진 것을 이렇게 인풋으로 곱해주면은 xi를 곱해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식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을 평균을 취해줍니다.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평균을 취해주면은 웨이트 맥스 초이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됩니다. 이 뒤에 이 코드는 이 1을 또 이렇게 새로 축을 생성해주기 위한 코드인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W의 쉐입을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의 쉐입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축을 뒤에 하나 추가를 하는 겁니다. 또는 이제 행렬 연산을 조금 알아보시면은 위에 있는 이 식하고 이 아래 식 이 아래 식이 동일하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위의 식보다는 아래 식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래 식을 쓰는 것이 조금 더 계산적으로 효율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밑에 MLP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의 식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동등한 아래 식을 쓰게 됩니다. 왜 이것이 동일한지는 궁금하시면은 한번 수기로 계산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W의 그레디언트 값을 구했고 바이어스의 그레디언트 값도 구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 xi가 1이죠. 그냥 x0이기 때문에 1이니까 굳이 인풋을 곱해주지 않고 그냥 바로 합을 구해서 평균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값을 각각 구했으니까 업데이트 할 때는 저장되어 있는 파라미터 값에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그레디언트 값을 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이것이 저희가 배웠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그대로 구현을 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정의를 했으니까 학습을 시킬 수 있겠죠. 저희 입력 피처 수는 2개죠. 입력 피처 수를 이제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foc을 50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한번 업데이트 할 때 모든 데이터를 다 쓸 거예요. 그리고 코드를 좀 보시면 일단 프리딕션을 구하고요. 프리딕션을 통해서 로스 값을 구하게 됩니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값을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추가로 이제 매트릭도 구해줍니다. 뭐 이거는 옵션인데요. 매트릭이 어느 정도 애큐러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학습 데이터에 보기 위해서 이런 코드도 써주고요. 그리고 에폭이 1000 에폭마다 이 로스 값과 제가 계산한 애큐러시 값을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한 이 로스 값을 로스 값은 여기서 계산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로스 값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산했던 것이고, 여기서는 저희가 이 식을 그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에 이 식에서는 저희가 로스 값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식 자체가 로스 값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로스 값에 대한 계산을. 시그모이드 함수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썼을 때는 로스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이런 간단한 식이 나온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죠. 그거를 여기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계산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로스 값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업데이트는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백월드 함수에서 프레딕션과 레이블을 주면은 저희가 정의한 이 과정을 그대로 하면서 모델을,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프레딕션을 구해서 애큐러시를 한번 구해보는 과정으로 이제 학습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 상당히 빨리 끝나는데요. 왜냐면 뭐 코드가 별게 없기 때문에 연산 자체는 상당히 빨리 끝납니다. 이 연산들은 전부 다 저희가 CPU에서 지금 수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로스 값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죠? 거의 변화가 없죠. 그 얘기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는 저희가 생성한 엑솔 게이트 데이터를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좀 시각화를 해보면 이 왼쪽이 이제 원래 데이터고 오른쪽이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한 프리딕션인데요. 보시면 모든 거를 그냥 다 빨간색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니까 결국에 저희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이 모든 데이터를 지금 빨간색으로 예측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피처 엔지니어링에서도 어떤 피처를 추가하느냐, 그것이 이제 좀 중요한데, 여러 가지 피처를 추가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x 곱하기 y라는 피처를 추가를 하면은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x 곱하기 y라는 피처 추가하니까 피처 하나 추가돼서 지금 입력 피처의 개수가 하나 늘어나게 되죠. 이 데이터로 다시 한번 모델링을 해보면 똑같은 코드입니다. 학습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롯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XY라는 그 텀이 이런 모양, 저희가 수학을 조금 봤으면 Y는 X분의 K 뭐 이런 함수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피처, 그런 모양의 함수를 모델링 할 수 있는 피처가 이제 XY 피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XY 피처를 추가시켰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돼 있는 함수를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더 피처를 많이 추가하면은 비슷하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치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데이터로부터 이것이 생성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이 XY라는 피처가 이런 데이터를 모델링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만 현실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모델링 할 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실제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그 메커니즘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numPy를 통해서 MLP를 한번 구현해 볼 건데요. 일단 numPy를 통해서 먼저 구현을 해보는 이유는 파이토치에서 어떤 식으로 딥러닝이 구현이 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파라미터라는 클래스로 이제 정의를 할 것인데, 이제 파라미터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파라미터의 shape, 예를 들면 10 by 5 뭐 이런 식의 shape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초기화 될 때 얼마나 작은 값으로 초기화를 시킬 것인지가 이제 std 인자고요. 어트리뷰트 중에 파람 어트리뷰트는 이제 해당 파라미터의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고, 이 grad라고 하는 어트리뷰터를 또 두는데요. 이거는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해당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 값을 임시로 저장해 두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MLP 설명할 때는 두 가지를 VRAM에 저장해 둬야 된다고 했죠. 파라미터는 당연히 저장해 둬야 되는 거고, VRAM에. 그래야지, 왜냐면 파라미터는 계속해서 forward pass에서 쓰이잖아요. 근데 학습할 때 추가로 각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과 이전까지 계산된 파르세 그레디언트 값을 VRAM에 저장해 둬야지 불필요한 계산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 추가로 파이토치에서는 그레디언트 값도 저장을 합니다. 각 파라미터에. 왜 그러냐면 저희가 SGD에 모멘텀을 추가하게 되거나 아담 옵티마이저를 구현하거나 뒤에서 더 많은 다양한 아키텍처를 배우기 시작하면 이 그레디언트 값을 필수로 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 그레디언트 값이 저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파이토치에서는 디폴트로 이 각 파라미터마다 그레디언트 값을 따로 VRAM에 저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영어로 초기화가 되어 있지만 이제 학습 백프로파게이션 하게 되면은 이 파람하고 똑같은 쉐입의 텐서가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MLP를 구현할 것인데, 이제 MLP는 forward pass와 backward pass를 백프로파게이션을 구현하면 되죠. 근데 forward pass는 사실 엄청 쉬워요. 근데 문제는 백프로파게이션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구현을 하는 것은 백프로파게이션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의 중요한 차이점은 뭐죠? forward pass와 연산이 역순이라는 거죠. forward pass에서는 입력부터 시작해서 레이어 1, 2, 3, 4 그리고 출력, 로스 이렇게 계산이 됐다면 backward pass는 로스, 출력, 레이어 4, 3, 2, 1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 있죠. 그래서 그 역순의 순서를 잘 보셔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각 연산마다 정의를 해줄 거예요, 저희는. 각 연산이라고 하면 로스 함수도 포함이 되는 거고, 액티베이션도 포함되는 거고, fully connected 레이어, 그 각각을 하나의 연산으로 볼 것이고, 그 연산마다 파르세 그레디언트를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큰 fully connected 레이어, 그러니까 입력 있고 fully connected 레이어 하고 액티베이션 하고, 이걸 하나로 본다는 게 아니고 fully connected 레이어 따로, 액티베이션 따로, 로스 따로, 이런 식으로 다 따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보게 되면은 장점은 구현이 단순해지고 확장성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할 거고, 파이토치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스부터 저희가 역순으로 정의를 해볼 건데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forward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 이제 프리딕션과 레이블을 저장하는 공간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forward pass를 할 때 먼저 프리딕션하고 레이블을 저장을 할 거예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의 입력은 뭐죠? 프리딕션하고 레이블이죠. 그 입력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연산에 이제부터는 입력을 저장을 해둘 겁니다.
자, 왜 입력을 저장을 해둬야 되냐면 일단 forward pass는 당연히 저희가 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왜 입력을 저장해둬야 되냐면 이 해당하는 연산의 partial gradient를 구해야 되는데 입력 값이 없으면 지금 partial gradient를 구할 수가 없죠. 물론 구현에 따라서 이 로스 값의 이 prediction하고 레이블은 그때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뒤에 있는 레이어들은 입력 값을 forward pass에서 저장해주지 않았다면 backward pass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artial gradient를 계산하려면 입력 값이 필요한데 입력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forward pass에서 해당 연산에 사용된 입력들을 저장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inary cross entropy의 로스는 backward pass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이거는 저희가 바이너리 로지스 리그레션 할 때 봤던 식입니다. 그래서 binary cross entropy 로스의 partial gradient는 이 식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점점 앞으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 다음에 와야 될까요? 출력층의 시그모이드 함수가 그 다음으로 와야겠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합니다. 입력을 forward 과정에서 저장하고 시그모이드를 이제 할 거예요. 근데 backward 과정에서 얘가 dout을 받는데 인자로 이 dout은 이 dloss로부터 dout을 받는 겁니다. 여기는 그 과정이 나와 있진 않지만 뒤에서 정의를 할 거예요. dloss를 받아서 dout으로 받아서 dout의 시그모이드의 partial gradient를 곱해서 din으로 반환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일단은 loss 함수 다음에 오는 게 시그모이드이기 때문에 loss가 dout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partial gradient 곱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체인 룰을 이용하고 있죠. 백프로파게이션의 체인 룰을 통해서 계속 곱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배운 시그모이드 함수의 partial gradient를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din을 또 그 앞선 레이어 전달해주면 되겠죠. 그 앞선 레이어는 fully connected 레이어, 최종 출력층의 fully connected 레이어한테 din을 전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표현이 이 dout은 그 레이어의 이 해당 시그모이드 연산의 출력의 그레디언트 값이에요. 출력까지의 그레디언트 값. din은 시그모이드 레이어의 입력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 그 입력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을 그 앞선 fully connected 레이어한테는 dout으로 전달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to도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렐루 클래스도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어디까지 계산이 된 거냐면 지금 얘 계산했고 얘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 빨간색이 나온다는 거 저희가 봤었죠. 여기까지 지금 한 거예요. 이 두 개 빨간색 부분 한 겁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된다 했죠? fully connected layer. fully connected layer는 이제 입력 노드의 수와 출력 노드의 개수를 인자로 받아서 weight matrix는 당연히 입력 노드의 수 by 출력 노드의 수 매트릭스가 되고 bias는 출력 노드의 수 길이의 벡터가 되고 초기화는 0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입력을 forward 과정에서 저장을 할 거고요. forward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바이어스 더해주면 끝이죠. 자, 이제 백워드가 중요한데 이 dout은
어디서 받은 거죠? 시그모이드 함수의 백워드의 din이죠. 얘를 받아서 또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는 무시하고, 그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해당 레이어,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partial gradient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dout 입력 받은 거에다가 그냥 weight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줘요. 지금 빨간색까지 받았다 그랬죠? 여기까지 이거 두 개 했죠? 이거 할 차례입니다. W4의 트랜스포즈.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저희가 이미 왜 이렇게 되는지 이론 시간에 했었죠. 그냥 이 식에서 A3에 대해서 미분하면 W4 나오잖아요. 그거 곱해주면 끝이죠. 그래서 이거를 또 앞선 레이어에 전달해 주면 되겠죠. 얘보다 앞선 레이어는 또 뭘까요? 이전 레이어의 시그모이드 연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얘는 파라미터가 있는 레이어잖아요. 파라미터가 있는 레이어니까 이때는 그 해당 파라미터들의 그레디언트 값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계산하면은 그게 그레디언트 값이 되고 얘를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웨이트 매트릭스의 그레디언트는 dout의 인풋의 t, 이 인풋은 액티베이션이 되죠. 앞선 레이어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0이었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 값이 더해주면은 이 값이 되는 겁니다. 바이어스도 마찬가지로 바이어스는 아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더 식이 쉽죠? 그래서 이것도 식으로 보면 지금 W3에 대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면은 여기까지 다 계산했고 여기까지 지금 계산했죠.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W4 지금 저희가 계산한 건 W4인데 이 슬라이드에서는 안 나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해서 할 때는 액티베이션을 트랜스포즈해서 앞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준다고 했죠. 바이어스는 이게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면 바이어스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그냥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식을 그냥 그대로 써준 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 제가 방금 봤던 식이랑 똑같죠? 이게 A가 되는 겁니다. A의 트랜스포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파샤 그레디언트까지 전달해주면 끝이 납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백워드 패스를 사실 다 구현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이제 MLP를 통해서 보면요. MLP는 저희가 히든 레이어의 히든 노드 개수가 2개이고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는 애. 그러니까 여기서는 2개지만 히든 레이어는 얘 하나죠. 얘는 출력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든 레이어가 딱 하나 있고 그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개수가 2개인 이런 MLP 구조를 만들 거고 각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엑솔게이트 예시에서 봤던 그 모델이죠. 이 파라미터라는 거는 자기 파라미터들을 다 반환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듈에 저장되어 있는 모듈로 각 연산들을 다 저장해놨죠. 이 모듈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다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들 중에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만 저희가 파라미터를 했으니까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있으면 그 해당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파라미터들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 파라미터를 반환을 하는 함수입니다. forward pass는 각 모듈들의 forward pass를 연속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먼저 fully connected 레이어 해주고 그 출력을 다시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으로 줘서
그 다음에는 또 그 시그모이드의 출력을 다시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입력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마지막 출력 값까지 계산하는 게 forward 함수입니다. 이제 이 backward 함수가 이제 핵심적이죠. 일단 로스 함수의 그레디언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로스 함수의 그레디언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모듈을 역순으로 지금 했죠. 역순으로 하는 코드죠, 지금. 역순으로 해서 역순으로 된 모듈마다 백워드를 할 건데 일단 dout, 현재 그레디언트 값을 입력으로 줘서 새로운 그레디언트 값을 생성을 하고 다음 루프에서는 이 dout이 입력으로 가겠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은 제가 말했던 그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backward 함수에서는 저희가 정의했던 이 backward 함수들을 역순으로 계속해서 수행을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파라미터가 있는 애들 fully connected layer에서는 자동적으로 해당 파라미터의 gradient attribute에다가 gradient 값을 저장해 두게 되겠죠. 그럼 그 저장된 gradient 값으로 저희는 업데이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업데이트를 해주는 클래스는 저희가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을 여러 개 배웠잖아요. SGD도 배웠고 SGD 모멘텀도 배웠고 그런 거는 이제 그것도 클래스로 그냥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SGD는 너무 당연하죠. 파라미터들을 받아가시고 러닝 레이트를 설정하고 각 파라미터마다 저장되어 있는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에 러닝 레이트 곱하고 빼주면 끝입니다. 저희가 그레디언트를 0으로 초기화해줘야겠죠? 그래야지 다음 그레디언트 값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업데이트를 해주고 나면 그레디언트를 0으로 초기화해준다. SGD 모멘텀은 자, 조금 생각 필요한데요. 파라미터를 저장을 하고 러닝 레이트 저장하고 모멘텀 값도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first moment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공간을 v라는 공간으로 파라미터에 또 추가적인 attribute, grad, 파람 말고 또 attribute를 하나 추가해서 0으로 초기화를 할 겁니다. 또 vrem 사이즈, vrem에 또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각 파라미터마다 이 v값을 이동평균을 구해서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요. 그 업데이트 하는 거는 v값의 모멘텀만큼 가중치해주고 현재 그레디언트 값의 모멘텀의 1-모멘텀 값만큼 가중치를 줘서 이동평균 구하고 그 v값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초과할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옵티마이저를 정의를 한 건데 이거를 통해서 아담과 아담 W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정의를 하면은 벌써 저희가 MLP를 다 정의를 한 거예요. 이게 파이토치에서 구현된 방식입니다. 혹시 근데 또 눈치가 꽤 좋으신 분은 사실 이게 최적의 방식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입력을 다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저장해야 되는 액티베이션은 몇 개죠? 4개죠. A, 1, 2, 3, 4 이것만 저장해주면 돼요. 저희는 뭐 입력도 당연히 저장을 해야 되지만 액티베이션 레이어 출력 값들 중에서는 A, 1, 2, 3, 4만 VRAM에 저장을 해두면은 되는데 저희가 구현해서 보면은 시그모이드도 입력을 저장하고 fully connected 레이어도 입력을 저장하니까 얘는 만약에 레이어가 4개라고 하면은 이 위에 예시처럼 액티베이션을 8번을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이 2개씩 생기죠. 사실은 중복을 하나를 없앨 수 있어요.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데 파이토치에서 그렇게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중복되는 저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시를 하고 제가 구현한 방식 그대로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만약에 원하면 최적화를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뭐 커널 퓨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딥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구현의 용이성을 위해서 제가 되게 간단한 코드로 구현을 했고, 이 코드는 확장성이 되게 높잖아요. 렐로를 추가할 수도 있고 탄H도 추가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구조를 좀 더 바꿀 수도 있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말고 저희가 원하는 또 다른 레이어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터치에서는 구현이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함수는 배치 사이즈로 데이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m의 서브 어레이로 균등하게 나누는 겁니다. 왜 이걸 하냐면 당연히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 드럼 라스트는 만약에 1000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16의 배치 사이즈로 나누려고 그러면 안 나눠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배치가 배치 사이즈보다 작아져요. 근데 그 배치 사이즈보다 작은 그 배치를 버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인자가 drop last입니다. 학습할 때는 저희가 고정된 배치 사이즈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마지막 배치를 길이에 맞지 않은 배치 사이즈보다 짧은 마지막 배치를 버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할 때는 당연히 버리지 않는 거를 선호를 하겠죠. 물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트레이닝 때는 드럼 라스트를 true로, 테스트 할 때나 밸리데이션 할 때는 드럼 라스트를 false로 둡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numpy 어레이를 받아서 코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길이 m의 배치 사이즈가 되겠죠. 서브 어레이로 균등하게 나누는 함수입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건데, 이제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거예요. MLP 정의하고 로스 함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쓰죠. 저희가 이 MLP는 아까 정의했던 그 구조로 레이어 2개짜리 그걸로 가는 거였고요. SGD를 적용할 거고요. 러닝 레이트 0.1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폭은 5000.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기 때문에 로스 함수랑 애큐러시를 모니터링을 하고 싶을 때 문제가 생겨요. 해당 배치에 대해서만 구할 수 있죠. 미니 배치에 대해서만. 왜냐면 저희가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폴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미니 배치에 대해서만 로스 함수와 애큐러시를 구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 혹은 전체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로스 값 또는 애큐러시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만약에 저희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로스 값과 애큐러시 값을 어큐뮬레이션, 누적을 시켜줘야 됩니다. 배치에서 계산이 될 때마다 그 누적시켜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변수를 각각 생성을 했고요. 셔플링을 할 건데요. 왜냐면은 저희가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랜덤하게 배치를 추출을 하기 때문에 먼저 전체 데이터를 무작위로 셔플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인덱스를 지금 먼저 구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X트레인과 Y트레인이 셔플링이 되죠. 그 다음에 셔플된 데이터를 배치 사이즈로 균등하게 나눠줄 겁니다. 여기서 false가 돼야 되죠. false가 돼야 되고 여기서 true가 맞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steps per epoch은 해당 에폭에서 한 에폭에서 얼마나 업데이트를 할 거냐, 그러니까 업데이트 횟수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미니 배치로 나눠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 데이터가 16개인데 배치 사이즈를 4로 나눴어요. 그러면 1 에폭을 위해서 몇 번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4번 업데이트 하면 되죠. 4 곱하기 4는
16이니까. 그래서 16 나누기 4를 해주면 해당 에폭에서 몇 번 업데이트를 하는지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결국에 균등하게 나눴잖아요. 그 균등하게 나눈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가 업데이트할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렌을 호출하면은 그 값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배치에 있는 이 균등하게 나눠진 데이터의 배치마다 지금 포워드 패스와 백워드 패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죠. X와 Y는 하나의 미니 배치입니다. 그래서 먼저 프리딕션을 구하고요. 로스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로스 값을 백워드를 하면 뭐가 나오죠? 해당 로스 값의 파셜 그레디언트 나오죠. 모델을 백워드를 하면 그 로스 값의 파셜 그레디언트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백프로파게이션 하게끔 저희가 소스 코드를 짰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가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그 다음에 저장된 그레디언트들을 가지고 옵티마이저로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저희 코드에서 그레디언트 값들을 다 0으로 초기화를 시킬 겁니다. 이 accumulation loss는 로스 값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저희는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의 로스 값을 구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샘플에 대한 로스 값을 다 더한 다음에 전체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거를 저희가 미니 배치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로스 값은 해당 미니 배치의 로스의 평균이죠.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이걸로 더하고 나눠주게 되면은 전체 로스, 이 accumulation 로스는 해당 배치까지의 전체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이 식을 통해서.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이 루프가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원하는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로스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accuracy도 마찬가지입니다. accuracy의 평균을 구하면 전체에 대한 accuracy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또 accuracy 식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결국에 accuracy도 전체 맞은 것 중에서 맞은 거를 전체 데이터 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런 식이기 때문에 accuracy의 평균을 구하면은 전체 데이터에 대한 accuracy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적용할 수 있는 매트릭이 있고 아닌 매트릭이 있겠죠. accuracy는 그거를 적용할 수 있고요. 로스도 당연히 각 샘플별로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ccumulation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로스와 accuracy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accuracy 구할 때는 당연히 저희 prediction 값이 ypred가 0부터 1의 확률 값이기 때문에 threshold인 0.5를 줘서 0.5보다 큰 애는 1, 아니는 0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겠죠. 에폭이 1000 지날 때마다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로스와 accuracy를 출력을 할 겁니다. 학습이 다 끝나면 전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prediction 값을 구하고 그 prediction 값을 통해서 또 accuracy를 구해서 그 스코어를 확인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꽤 학습이 안 되다가 3000 에폭이 지나가면서 확 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accuracy가 트레이닝 accuracy 1까지 갑니다. 테스트 accuracy도 0.98이면 거의 다 맞춘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각화를 좀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모델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의해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얘를 근본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없는 애인 거예요. 그런데
MLP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보다 베리언스가 높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도 충분히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MLP를 이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단층 레이어 퍼셉트론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로 모델링을 하지 못했던 함수들도 다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